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시간 여러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2월 8일 진행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 무슨 고점 장기 이평선에서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1, 2, 3 지지 구간 형성이 되는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향성은 좀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22편과 61선 이 사이에서 우행보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가 방향성이 위로 뚫느냐 아래로 떨어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21선, 61선, 장기평선 여기 위치 241선이에요. 241, 61선 그리고 21선입니다. 이 위치에서 움직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점과 고점을 오늘 한 번에 다 확인을 시켰습니다. 근데 매도량이 엄청나요. 이거 매수라고 보기에 윗꼬리가 엄청 많이 달렸으니까 고점에서 매도한 매도량이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분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무조건 양봉이라 그래가지고 매수 거래량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하면 위에서 매도한 거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뭐랄까 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좀 떨어지다가 거래량들이 슬금슬금 돌파되다가 갑자기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구간만 해도 뭐 거의 뭐 20%가 넘는 오늘 천단가 지역을 왔다 갔다 했어요. 17%까지 고점 저점을 마이너스 5%까지 갔었다가 17%까지 쭉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점까지 쭉 갔다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쭉 그리고 고점이 순간적인 과열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야금야금 여기 매도 거래량들이 나와줬어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완전히 이 기준 여기 딱 보면은 절반 딱 있죠. 여기 가장 거래량들이 딱 많이 나왔을 때랑 그 이후에 이 거래량들을 개수를 세우면은 반반일걸요. 매수를 한 거래량들이랑 매도를 하고 털고 나온 거래량들이랑 그래서 오늘 거의 뭐 손바뀜 흐름들이 있었다. 손바뀜 흐름들이 있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수급을 좀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여기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슈팅하는 모습들 개미 딱 꼬드기고 나가지고 다 개미한테 떠넘기고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거래량 터지면서 또 올라가졌거든요. 이런 거 보면 오늘 천당과 지역을 왔다 갔다 했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됐다가 다 던졌습니다. 딱 이게 매수해가지고 주가 좀 11시 부근에 매수해가지고 주가 올리다가 1시 15분에 다 털어버렸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떠넘겼어요. 얘네들이 매도할 만한 그 물량이 있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우리 무상증자 하고 나가지고 이 가격대 있잖아요. 이 가격대. 무상증자 받고 유상증자 받고 이 권리락 전날 해가지고 매도하고 우상증자는 우상증자대로 이 근처에서 무상증자까지 받아가지고 이 가격대에서 그냥 일단은 현금을 확보를 많이 한 겁니다. 고점이 확인이 된 거죠. 약간 이런 모습들 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갉아먹고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길 기대를 해봤는데 약간 차익 실현 흐름들이 무상자 유상자 이 여기서 물량 소화 흐름들을 좀 보여줘가지고 살짝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저였어도 좀 매도를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지 않았을까.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렸던 게 현금 확보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현금 확보를 가장 우선시해요. 여기 보면 이 유상증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상증자 권리랑 유상증자 권리락이잖아요. 유상증자 권리락이 권리락 기준일이잖아요. 기준일.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 권리락 전날에 뭐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면은 권리락 때 100주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뭐 50주를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기준일에는 100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포함되면서 신주인수권이 1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발행이 된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권리락에 50%를 50주를 정리를 했으니까 50%를 정리를 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50주예요. 유상증자 해가지고 청약을 받았으면은 플러스 유상증자 유증 봤죠? 봤는데 또 이제 여기서 유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돼요. 또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되니까 이 전날에 50주를 또 매수를 했다가 이 당일날 또 50주를 팔아버리면 무상증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50주를 매수를 한 상태에서 100주에 대한 유상증자도 받고 100주에 대한 무상증자도 받잖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평균 단가가 계속 손실률은 높아지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받았던 금액만큼 무상증자를 받았던 걸 이렇게 평균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기서 또 그리고 10주를 잡았다가 단순하게 10주 뭐 10주 잡았다 10주 평균 단가 절반이었다가 2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20주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주를 또 매수를 했어. 그럼 또 평균 단가 여기 절반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제가 이제 본전 구간이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평균 단가 주가 하락하는 데에서도 이렇게 평균 단가를 절반 절반에서 또 절반 절반 낮추면서 본전 구간이 오면은 내가 20주 가지고 있다가 20주를 정리를 했을 때 이 20주에 대한 부분들은 현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걸 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뭐 2, 3일 정도 흐름들 보면서 주가 흐름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약간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임들을 보여줄 거라고는 예상을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요. 뭐 진흥생명과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는 상황들이고 뭐 전망치 같은 것들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VGXI죠. VGXI 플라스미드 여기 공장 가동 개시를 했고 소기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주도 받은 상태고 백신에 대한 원료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주 같은 것들 얘가 살아나야 진원생명과학으로 실적이 좀 개선세를 좀 보여준다. 근데 얘는 거의 껍데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껍데기예요, 솔직히. 자금을 얘가 대출을 다 해줬거든요. 얘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영업이익도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죠. 라이센스 이런 것들 다 빼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얘한테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결국에는 살아줘야 된다. 그래야 진원생명과학이 산다.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VGXI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는 상태. 포트폴리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중간한 확신이 아니면은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자본금에서 98%에 대한 부분들을 VGXI에 금전 대여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들이랑 금전 대여 이 98%에 해당 93%에 대한 해당하는 시설 자금 대여를 해줬다. 근데 대여를 해준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했던 거에서도 유무상증자 유무상증자 이 비율이 좀 있었죠. 0.127주였었는데 무상증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0.5주였습니다. 0.5주. 여기 당시에도 계속 브리핑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영향이 지금 있었다. 지금 있었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설명서 보면은 이 기업이 VGXI한테 왜 이렇게 지극정성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투자 설명서들 보면 자금의 사용 목적 이 내용들 보면 VGXI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여기 왜 이렇게 하느냐. DNA가 mRNA 원액 백신 시설이 배치된 플라스미드가 이런 내용들만 딱 다 읽어봐도 다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핵산 기반 백신은 DNA, RNA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DNA 백신에서 플라스미드 뭐 이런 사용들이 뭐 필요하다. 이런 것들 하여튼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손바뀜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다소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주가에 좀 지배적이진 않으니까, 또 여기서, 15,000원, 이 부근 21평선, 여기 1, 2, 3거래일 보면서 또 버텨주는 모습들 보여줄지, 단순히 이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는 모습들,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받아난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진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또 진행을 했구나. 가장 좋은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여기 좀 따라가는 게 가장 뭐 좋긴 하죠. 근데 일단은 그거 자체는 좀 힘들긴 하니까 대응을 이 좀 잘 잡으신 분들만 가능한 그런 전략이기도 하니까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셨을 거고 오늘 뭐 주가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때 이때 좀 많이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여기서 따라가서 매수를 한다. 이거는 저는 약간 초보자들이 아니었을까. 조급하게 막 올라간다. 물 못 탔는데 분명히 이렇게 따라잡았겠죠. 그거는 좀 실수였지 않았을까. 악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들어갔을 때는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는 비중을 야금야금 정리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어요.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항상 드리죠. 전략들 자체에서. 자, 지능생명과학 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기보다는 향후 움직임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매집을 한다라고 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뭐 좋잖아요. 조정을 받을 때 이삼 움직임, 이삼 거래 좀 보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절대 조급하지를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력적인 움직임, 오늘 세력적인 움직임에서 살짝 매도 물량들이 살짝 나왔다. 그런 것들 확인을 좀 해보시면 도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